네, 안녕하세요. MC 강혜진입니다. 여러분, 논술로 한 방에 대학을 간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내신이 조금 부족하거나 혹은 수능 최저 등급을 겨우 충족하는 점수여도 논술만 잘 보면 대학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곧 시작될 대학 입시를 앞둔 전국 학생들 혹은 자녀의 대학 입시를 걱정하시는 저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오늘 논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입시학원의 메카죠. 서울의 대치동에서 10년째 아이들을 지도하고 계시는 논술 전문가를 모시고 인문계 논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자리하실 분은 청원논술의 조진태 원장님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과 신문을 많이 읽으면 우리 아이들이 논술을 잘할 수 있는지 맞나요, 원장님? 그럴듯한 편견에 가깝습니다. 이를테면 읽기와 쓰기라는 게 동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동일하면서도 서로 다른 범주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으로 비유한다면 읽기라는 것은 음식을 많이 맛보는 그런 능력에 가까울 것이고 쓰기라는 것은 음식을 실제로 만드는 요리사의 능력에 가깝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훌륭한 미식가가 절대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는 없듯이 이 두 가지 범주도 어느 정도는 구분이 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많은 음식을 맛보지 못했다고 해서 위축되지 말고 하나라도 먼저 자기 손으로 직접 재료를 버무려서 만들어 보는 능력, 즉 쓰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논술에 있어서의 가장 직접적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저도 논술을 배워봤지만 사실 정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말 기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가요, 원장님? 논술에는 정답이 있나요? 네, 분명하게 정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 일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채점을 하고 그리고 모범 답안이나 예시 답안을 공개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이 답안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도 글이 훌륭하다, 글솜씨가 좋다 이런 막연한 식의 평가가 아니라 무엇이 정답이고 그 정답에서 이 답안이 어느 정도 접근해 있고 혹은 벗어나 있는지를 명확히 평가해 주는 것, 이게 또 논술 교사의 핵심적인 역할이 될 것입니다. 네, 요즘에 쪽집게 과외도 있고요. 또 어떤 학원은 문제를 맞췄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예상 문제를 맞추는 게 가능한 건가요? 정답은 있지만 왕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학원에서 작년에 문제를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문제를 맞춘 게 아니라 지문의 일부 겹쳤다는 그런 정도고 저희 학원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나는 아주 빈번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맞췄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문제의 요구나 서술 방향에 따라서 같은 지문도 해석이 아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생은 무당이 아닙니다. 선생이 쪽집기이기를 원하지 말고 학생 자신이 어떠한 문제가 나더라도 그 문제에 준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 이것이 쓸데없는 그러한 그 의타심을 버리고 논술 시험에 제대로 접근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수능보다는 논술로 대학을 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문데 어떤가요? 학부모님들께서 흔히 주변에서 논술로 붙은 학생을 그리 많이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시험 보고 온 학생이 장학금 받을 것 같다, 너무 잘 써서 대학에서 이 답안지는 감동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떨어지는 경우를 숱하게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논술 시험의 본질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논술의 제시문에 이소부화가 출제가 됐는데 그 이소부화에 대해서 학생은 답안지에 결국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다 이렇게 써놓고 와서 아주 자랑스럽게 요약을 잘 해놓고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대학에서는 그 말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실함이 재능을 압도한다, 이 말을 학생이 잡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문에 없는 키워드를 잡아서 지문의 내용을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해주는 능력, 이것이 논술의 핵심이고 역시 논술 지도교사의 역량도 여기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글짓기는 많이 배우고 있는데 글짓기와 논술이 연관이 있나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서강대나 성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논술은 100일장이 아니다, 심지어 글재주를 겨루는 그런 시험도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답안지 발표를 할 때 보면 사실은 문장 자체는 아주 어설프고 그리고 주술이 심지어 맞지 않는 그런 문장의 답안조차 예시 답안으로 그리고 학생들의 모범 답안으로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답안의 본질을 보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키워드 핵심을 정확히 담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논술의 요체이고 그래서 그런 답안들이 합격생의 답안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글솜씨는 논술, 주제를 담는 그릇에 불과할 뿐이지 그릇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그릇 내에 주문한 음식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질문 또한 우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질문일 텐데요. 원장님, 논술 합격의 최선의 방법은 어떤 건가요? 결국은 쓰기와 첨삭입니다. 강의를 많이 듣고 다닌다는 것은 자기가 미식가가 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타인에게 의존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강의를 아무리 많이 듣고 웃고 떠들어도 자기가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겉도는 지식이 될 것이고 자기가 써서 정확하게 첨삭을 받고 평가를 받은 뒤 자기 수준을 점검해서 다시 끊임없이 쓰기 자체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100번의 강의보다 오히려 단 한 번의 쓰기와 제대로 된 첨삭이 합격을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인문계 논술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궁금하셨던 점들이 조금 풀리셨나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조진태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